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경남 PD는 오늘 뉴스 연구소 첫 데뷔인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뭘 골라오셨습니까? 역대 최고액 삼성 상속세 납부 방안 공개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유산 상속세 납부 방안이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데요. 오전이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은 약 30조 원, 무려 3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예. 세부 내용을 보면 주식만 24조 원, 미술품이 3조 원, 그 외에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의 경우에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에게 어떤 비율로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납부할 상속세 이 금액이 얼마인가가 궁금해지는데 그렇죠.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 366억 원 규모이고요. 네. 삼성일가도 이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워서 5년에 걸쳐서 분납을 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에 고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1조 원대 금액 사회환원 계획도 오늘 오전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삼성의 상속세 김준일 대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 액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제 받아가느냐 이게 좀 관심인데 일단 뭐 한 세네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균등 분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유언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재산 분할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상속세 어떻게 낼 거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고 사회 환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봐. 세 가지 포인트네요. 그렇죠. 이제 우선 유산 배분부터 보죠. 이제 만약에 이제 유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9분의 3, 3분의 1을 홍라희 여사가 홍라희 씨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9분의 6을 3분의 2를 셋이서 나누니까 9분의 2씩 이제 받아가는 거죠. 네네.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관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삼성의 그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좀 이렇게 계열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주식들이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도 있고 삼성물산 주식도 있고 네. 삼성생명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삼성생명 주식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삼성전자 주식을 몰아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은 17.33% 보유하고 있어서 지배력이 있어요.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는 각각 0.06, 0.7로 굉장히 이제 적네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삼성물산은 더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생명은 아예 받아서 주식을 팔아서 이거를 이제 그 상속세 내는 데 쓸 것이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부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예. 다만 부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연관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또 주식 그렇죠. 가진 분들도 있고 관계된 회사 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주요 뉴스가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배분은 그렇고 사회 환원은 어때요? 사회환원은 이제 2008년 특검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이제 실명으로 차명으로 있던 거를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그걸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한 게 이게 1조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삼성 관련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미술품이 엄청 많습니다. 1만 3천 점. 여기에는 뭐 국보급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가에 기부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에 기부를 하면은 상속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기증을 해버리면 이건 상속세 안 무는 방식이면서 또 이제 기부도 되는 환원도 그렇죠. 되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삼성 재단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보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해요. 네. 근데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최소 2조 원씩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식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부는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민경남 PD. 네,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 배분이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언장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적이 있었나. 또 상속세는 다 내는 게 정상인데 네. 감세를 어떻게 해주느니 뭐 이렇게까지 온 사회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요즘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연금은 왜 자꾸 늘어나는가. 좀 정상적인 게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분석해보죠. 네. 유턴하는 강원도, 유턴 안 하는 서울시입니다. 유턴하는 강원도, 유턴 안 하는 서울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차이나타운 조성 논란이 일었던 강원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확한 이름은 한중문화타운, 그러니까 강원도와 민간 기업들이 3년 전부터 강원도 춘천 홍천 일대에 조성하던 테마형 관광지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최근엔 66만도 넘어갔었고요. 예,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서 강원도는 유턴을 하기로 한중문화타운 건립은 무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무산으로 결론 났습니까? 네네.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그때 최문순 지사는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 오해다. 강원도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것에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 후원하고 지지하는 정도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면 코롱인가요? 코롱이 네네, 안 맞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네네. 아, 그렇게 됐군요. 네. 자,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네. 한중 문화타운. 서울시는요? 예, 서울시는 오세훈 신임시장이 취임하고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는 안을 검토해오고 있었는데 일종의 박 전 시장 지우기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제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유턴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박원순 전 시장이 하던 공사 마무리 짓겠다. 네. 그냥 하겠다. 그렇습니다. 아. 이미 34%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여서요. 네. 공사가 전면될 경우에 예산이 크게 낭비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김준일 기자. 네. 그 만약 이 공사 사실 공약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공약은 이거 백지화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백지화를 할 경우,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에는 돈이 얼마나 더 든다는 거예요? 매몰 비용? 그 한 오세훈 400억? 시장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400억 정도, 400억 총 맞아요? 공사 비용이 800억인데 4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공정은 34%, 3분의 1이 마무리가 됐는데 250억 정도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정리하는 비용까지 하면 그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초 시작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해 11월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굳이 이렇게 권한대행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그 있었고. 얘기는 이제 계획은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진 걸 테고 서정엽 대행이 시작한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이 유고가 상태가 된 상황인데 이거를 권한대행이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그 도보나 이제 공간을 몰아주고 예. 차도는 이제 그 미국 대사관 쪽은 차도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가운데로 양쪽으로 차도가 다녔잖아요. 갈라져 있죠, 이제 양쪽이. 예. 그걸 붙여가지고 미국 대사관 쪽에 이제 차도를 다 몰아주는 건데 이게 뭐 그때 당시에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시민단체들 반대도 있고 뭐 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기억이 논란이 나는데.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를 또 뒤엎기에는 혈세 낭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좀 뭐 광장의 역사성을 강화를 하고 경복궁 앞 월대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민경남 PD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중 문화타운에서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차이나타운이라고 했지만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유원지예요, 유원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강원도가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가지고 결국 이런 논란이 커졌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또 이제 이런 잘된 정보를 가지고도 비판하는 분들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차이나타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국의 식당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면 자연히 거기에 중국인들이 모이지 않겠느냐? 난 그 자체가 싫다 하는 분도 많았거든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게 네. 반중 정서가 최근에 강해지면서 그러는데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려면은 뭐 중국 식당에 들어서거나 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사드 이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계산까지 들어가고 워낙 반중 정서가 강하니까 아예 무산된 동북 거죠. 공정의 일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높았네요. 청원이 65만 명이면은 뭐 그러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의 정책들이 유턴과 유지 네네. 된다는 거 전해드리고 세 번째로 가보죠. 네. 잠룡보다 킹메이커, 김종인, 양정철에게 쏠리는 눈입니다. 김종인, 양정철, 네. 여 지금 두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떤 상황이에요? 먼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어제 아침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주말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제주도에서 만났다라고 밝혔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네. 이 한마디가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저랑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희룡 지사가 주말에 제주도 내려온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네네. 이런저런 이런 말씀들 하시더군요. 라고 할 때만 해도 예. 그 정도로 저는 파장이 클지 몰랐는데 정말 하루 종일 정치 뉴스 도배할 정도로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쏠리는 언론의 관심이 그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접촉해 오다가 최근 대안을 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전해지고요.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플랜 B로 고려 중이다 이런 전언도 있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를 플랜 B로 고려 중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보도인 거죠 일단. 예, 보도이고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떤 정치인에게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전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오후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귀국이 예. 또 화제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지난 1월부터 미국의 싱크탱크에 잠시 개건연구원으로 가 있다가 3개월여 만에 돌아온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대선 준비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 양정철, 야 김종인 어제 두 사람의 이름이 정치면에 뜨겁게 네네. 달아오르게 했었어요.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걱정하면서 괴로워한다더라라는 전언은 저는 안 믿습니다. 별로. 왜요? 원희룡 지사가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가 틀렸다라는 예. 게 아니라 정말로 괴로워하고 고민을 할 것인가. 예. 그런 말씀은 했지만 진짜로 김종인 위원장이 고민하는가는 모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란 말을 사실상 이제 제3지대를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랑 언제 손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거기 들어가면 국민의힘 들어가면 흙탕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을 약간 흔들려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킹메이커로서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거기에 연장선상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모으겠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규모를 좀 볼륨을 키우겠다. 예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왜소해 보였거든요. 네. 선수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게 볼륨감이 있고 해볼 만하다. 야권 단일화라든지 뭐 경쟁에 있어서. 그러면 김준일 대표 생각은 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지금 소위 흔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제3지대에서 제3지대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금태섭 전 의원 만나서도 거기에 합류할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이 뭐 본인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 가능성은 열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결국은 국민의힘은 마지막에는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훈수 정치를 하면서 살짝 흔들기도 하고 뭐 자신의 영향력도 키우고 또 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을 제가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너무 이야기가 분분해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양정철 원장.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찌됐든 선거를 지난해 총선을 크게 이기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있던 뭐 대선 플랜도 가동을 했고 그래서 킹메이커다. 역시 킹메이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의 복심이다. 뭐 이런 것들은 또 과장됐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원래는 올해 가을에 9월 달에 들어온다고 하다가 지금 3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예. 요청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보궐선거 패배하고 나서 당내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좀 반발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서. 예. 그래요.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네,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그렇고 본인이 먼저 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스스로 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양정철 전 원장의 경우에도 누가 불러서 귀국을 했는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귀국을 한 것인지 이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로는 왜 제기되는 건지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면서 왜라는 질문을 조금씩 던져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